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기초물리학 1을 가르칠 이성수 교수라고 합니다. 이 1학번은 아마 저를 이제 신입생들이니까 처음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온라인상으로 봐서 조금 아쉽지만은 우리가 아마 처음 2주간은 지금 이론 수업은 거의 비대면으로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수의 규모의 아마 그 클래스라서 이렇게 조만간 열릴 것 같긴 한데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온라인이나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뭐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 이런 과목들 아마 신청하셨을 건데 신소재공학부에 오셨기 때문에 신소재공학부에서 이제 소재를 일단 제작을 하고 물성들을 그 특성들을 측정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또한 디바이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초가 되는 어떤 뭐 수학이라든지 그죠?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는 것을 안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벌써 이러한 과목들을 많이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히 이 물리라는 과목은 안 배워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 수준에 아니면 과학 수준에 또는 물리완 수준의 정도의 그런 레벨만 이렇게 배우고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학생들은 특성화고 아니면 또 뭐 아니면은 전문 고등학교 이런 데서 오시기 때문에요. 아마 물리학이 굉장히 생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마 선배들께 물어봐도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좀 핀트를 맞추어서 웬만하면은 많은 한 60-70% 이상의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됐다고 인정이 될 적에 아마 제가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 상태로 이렇게 먼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하는 그 정도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좋은 점은 이 강의, 동영상 강의를 사이버 대학에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마 제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를 치든 기말고사를 치든 아마 풀이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복해서 잘 듣는다면은 시험 준비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요. 개인적인 소개를 드리면 저는 신소재공학부의 이성수 교수입니다. 제 수강을 하는 분들은 저에 대해 잘 아실 거고요. 신입생들도 아마 저하고 또 전화 통화를 했다든지 또한 문자를 주고받았던 이래가지고 아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공학관 814호에 있고요. 전화는 여러분들 제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2834-5982고요. 실험실 연구실 전화번호는 999-570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대면 수업을 할 적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 늦게 그럴 적에 수업에 조금 늦는다든지 갑자기 결석을 하게 된다면은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문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제물들을 제출할 적에 제 이메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겠습니다. QR인데요. 그래서 과제물 같은 거나 아니면은 혹시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뭐 스캔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풀이를 해서 다시 스캔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학기에 사용할 교재는요, 이 2학기 동안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꼭 교재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보면은 국내 서점에 팔고 있는데요, 일반 물리학이라는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Raymond A. Survey라는 이런 물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크리스 미어리하고 두 명이 쓴 건데요. 그 다음에 VUI, 그 다음에 출판사는 북스힐입니다. 아마 국내 서점에 가면은 이 기초물리학 과목 교재 달라 그러면은 이 일부 물리학 책을 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셔가지고요, 자기 학번도 쓰시고 자기 책으로 보관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오늘은 뭐 수업을 진도는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책들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기를 바라는데요. 사실은 이 책 우리가 일반 물리학이라고 이렇게 해놨듯이 영어로는 General Physics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물리학의 전 분야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소재 공학에 있어서는, 특별히 요 물리 파트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역학과 전자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기본적인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학이라는 걸 공부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어떤 그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라는 것든지 물질을 만들려면은 전자기학적인 어떤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전자기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들을 거의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천천히 나갈 거예요, 진도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3주째 정도 되면 아마 소그룹으로든 어쨌든 대면 수업을 하려고 제가 노력할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꼭 와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1학기 때 뭘 배울 건가, 그거를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면 좋은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조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트 1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된 General Physics의 파트 1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보면 역학 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학 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물리량이란 우리 일상생활에서
존재하는 그런 물리량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챕터 1에서는 그 물리량들의 어떤 단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울어진 면에서의 운동이라든지 방향이 틀어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체 운동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벡터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물리량들이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량에는 벡터와 스칼라와 텐스라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세하게 1장을 할 적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벡터가 어떤 양인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힘이라는 물리량이 있죠. 힘, F, force라 그러죠, 그죠? 이것은 벡터 양입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그런 물리량을 말하는데요. 사실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실험을 한 게 보여드리면은 이 펜을 있는데 제가 양쪽으로 힘을 주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주고 있고 이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힘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왼쪽 방향, 제가 볼 적에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물체에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힘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합력을, 그러니까 더하기 하면은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방향성이 없는 거라면은 더하기 했을 때 무조건 0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적에는 0이 된다는 것을 볼 적에 그 힘이라는 것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 크기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벡터다. 1장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이제 이것들을 배운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학에서는 물체의 이게 나중에 반도체에 가면 이 물체에 전자도 들어가겠죠. 그죠? 전자가 움직인다. 그럴 때 운동이라는 걸 기술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래서 챕터 2를 보니까 1차원 운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운동을 말합니다. 직선 운동. 그 다음에 챕터 3에 가면은요 2차원 운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물체가 어떤 직선을 넘어서서 평면 위에서 움직일지게 우리는 2차원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그 대표적인 운동으로서 우리는 포물선 운동을 여기서 배울 겁니다. 대표적인 공던지기 운동이죠, 그죠? 공을 던지기에 X와 Y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운동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챕터 4가 보면은 뉴턴의 이제 드디어 이런 운동을 기술하다 보니까 뉴턴이 이 운동하게 된 굉장히 권위자이신데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성의 법칙이나 가속도의 법칙, 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데 아마 이까지 하고 나면은 우리는 중간고사를 치게 될 겁니다. 별로 크게 많은 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나면 한 9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 90페이지 정도 지나면은 우리는 중간고사를 한번 치게 될 건데요. 이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진행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힘이라는 걸 배우고 운동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변화라는 게 일어나서 이제 챕터 5에 가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에너지.
이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 가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 에너지를 사실은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왜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차를 움직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일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일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라는 걸 배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이제 역학에서 말할 때 이거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죠. 왜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냐? 위치와 관계되어 있는, 위치와 연관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다 더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역학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다 그랬는데 이 역학적인 에너지, 즉 물체의 운동에 관계된 에너지를 보면은 운동 에너지가 있고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자, 한번 실험을 다시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 물체를 잡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제로입니다. 이때는 왜요? 속도가 제로니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은 중력이 아래로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가속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나와볼게요. 맞죠? 잡기 전까지는 계속 속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계속 증가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계속 감소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합을 하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보존이 되더라는 겁니다. 언제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적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6장에 가면은요, 일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일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간당 한 일이다. 시간당 한 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6장이 아니라요, 이 5장에서 계속 이것까지 나옵니다. 시간당 한 일도 나온다. 시간당 한 일도. 대표적으로 뭐 킬로와트 해석고 이런 거죠. 정기적으로 한 2인 전구가 빛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전기 에너지를 쓴 것들을 받을 때 킬로와트라는 단위를 갖는데 그게 일률의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요 또 어떤 걸 배우냐면은 6장에서는 운동량이라는 걸 드디어 배웁니다. 그리고요 운동량이라는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이나 또는 물체의 이제 충돌에 대해서 배웁니다. 충돌에 대해서. 운동량, 새로운 물리량이 나오는데 P는 MV라는 이러한 운동량이라는 게 정의가 되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를 말합니다. 충격을 받아서 운동량이 변화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물체들이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충돌할 때 그때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하는 그러한 장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6장하고 4장은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과 이 운동량은 당연히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운동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고 여기는 운동량이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6장까지 이제 배우게 되면요, 이제 직선 운동에 대해서, 즉 병신 운동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나란하게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금방 보여드렸듯이 이것도 나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냥 일직선으로. 맞습니까? 근데 이제 챕터 7장에 가보면요. 드디어 회전운동과 중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회전운동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런 타원 회전운동. 그죠? 또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회전운동들이 있겠죠. 그죠? 놀이기구를 타러 간다든지 할 적에 자이로스코프라든지 또는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흔한 그 뭐라 그러죠?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회전운동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이로스코프든 그 롤러코스터든 다 중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것도 우리가 중력이 작용을 해서 회전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해요. 태양이 여기 있죠. 지구가 이렇게 타원으로 도는데요. 이 회전을 하지 않으면 얘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서로가 만유인력을 놓치게 해서 끌어당기죠. 그죠? 끌어당기기 때문에 얘가 돌무로에서 평형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 그런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한 평형과요. 정확하게 말하면 회전 운동에 대한 평형이 뭔가 이것이 이렇게 도는 것을 평형을 이루면서 도는 걸 말하는데, 그 다음에 회전 동력학, 즉 회전이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말이죠.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동력학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보면 토크라는 게 나옵니다. 토크. 아까 전에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하면 힘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F는 ma라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고, 토크는 뭐냐면 회전력을 말합니다. 회전력. 회전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작용을 말하는 거죠. 회전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작용. 여러분들이 실에다가요, 지우개든 뭘 문체를 묶어서 감아 들고 있으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강하니까 들고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돌리기 시작한다면은 수평면을 이루면서까지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또 다음에 수직으로도 돌려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회전을 시키려는 토크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회전력에 관한 거는 우리가 뭐 큰 건물에 들어갈 적에 회전문이 있는 그러한 문이, 또는 여러분들이 저기 이제 이 실험실이든 여러분 집에 있는 방문을 열 적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열잖아요. 그때 회전력을 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 가면은 이런 손잡이가 여기 붙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당기고 밀직에 회전력을 주기 때문에 회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운동량이라는 걸 이 회전 운동량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제는 회전을 하면은 각이라는 게 변하고 각이라는 게 운동하게 되죠. 그래서 각 운동량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이거를 선 운동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각 운동량에 L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L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때 이제 I의 오메가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요. 이런 각 운동량의 물리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요 정도 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더 나면 9장까지 갈 건데요. 유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요 정도 하면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치게 돼요. 기말고사를 치게 되는데, 딱 보니까네 이게 197페이지 정도 됩니다. 딱 한 2배 정도 되죠. 그죠? 아까 전에 90페이지 정도라고 했는데,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응하고 이런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한 90페이지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한 107페이지부터는 간다, 그죠? 90을 떼면은 그 정도의 양을 우리가 소화해 나오는 아마 1학기가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오면은 차근차근 오면은 체계가 다 있게끔 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과정들을 잘 따라온다면은 아마 물리가 어렵지만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16주 동안에요, 정확히 한 15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200페이지 가까운 양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쉽게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책에 있는 모든 예제를 다 풀어줄 거예요. 다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과제물로 드릴 건데 그 과제물도 아마 여러분들께 다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완벽하게 풀이를 해드릴 건데 거기서 시험 문제를 한두 문제는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잘 정리해서 그대로 외워오시면 된다. 그러면 아마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신소재공학도로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제가 볼 적에는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도 아마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저희들도 그랬는데 이번 해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자주 못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제 매일 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나태해질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집에 있으면서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신라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성공하는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진로지도라는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아마 교수님들마다 이렇게 학생들이 나누어져서 교수님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도를 해주실 겁니다. 저도 지금 몇 명의 학생들이 이제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올 건데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하면은 4학년 마칠 때 그 전에 좋은 진로를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진로 지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아마 대부분 좋은 길로 그리고 조금 준비되고 명확한 길로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뭐 자기 힘에 붙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적에는 90% 이상의 학생들은 자기가 그것을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발 따가는데 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부에 왔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은 1학년 1학기이지만은 좀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가치롭게 여기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요, 참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저희 신소재공학부 졸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4학년 1학기 때나 3학년 2학기 때까지 이렇게 선배들을 볼 적에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이라고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졸업을 할 적에 여러분 뭐 국가 공인 자격증도 있으면 좋겠다, 그죠? 자격증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학점이 또 중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이 국가 공인 자격증이 언제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설명을 다 잘 해놨습니다. 어떤 시험, 종류의 시험인가도 설명을 해놓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게 홈페이지에 정보가 올려져 있는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것들을 해라는 이유는요, 그냥 막연히 좋을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졸업을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해나가는데,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신라대학교에 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공 로드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신입생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거 문자로 메일을 다 드렸을 거예요. 카톡으로. 만약에 원하시는 분 있으면 바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저는 이거 보내드릴 건데요. 제 연구실 앞에도 이게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부가 있는 공학과 8층에도 군데군데 이것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 가시면 되겠다, 그죠? 이게 완벽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아주 그런 즐거운 신소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로드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어떤 뭘 보고 정한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 선배들을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어떤 게 필요할까 고민을 하면서 있잖아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요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5% 안 돼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소개하고 강의를 마칠 건데요. 제가 여기 보면 1학년 때는 뭐라고, 여기 이제 신라대학이라고 해서 제가 S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또 석세스, 성공한다는 것의 그 첫 번째 글자도 S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1학년 때는요, 1학기에는 출석률 90%. 너무 쉬운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한 30%의 학생들은 출석률이 90%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학점도 3.0을 받아야 되겠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은 자기 집이 특별히 소득이 낮지 않는 이상은 3.0을 받아야지 국가장학금을 받습니다. 다음 학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익 시험, 그냥 응시학입니다. 어떤 시험인가를 우리가 탐색해보기 위해서 그냥 시험을 쳐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험을 쳤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해도 있잖아요. 그냥 1학기를 웬만큼 잘 보냈다. 물론 이 토익 응시하기는요, 아마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쳐도 되겠다, 그죠? 적당히 공부를 해서 적어도 400점 이상은 나올 만큼. 보통 학생들이 치면 300점대 나옵니다. 200점대나 300점대.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치면은. 근데 공부 조금 하고 하면은 400점 가까이 나와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를 보면은 뭘 해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자격증 취득을 한 개 하자. 여기 자격증이 있는데 여기서 자격증 취득을 한 개 하자. 뭘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자격증 취득을 합니까? 아닙니다. 배운 게 없어도 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운전면허증도 이게 들어갈 것이고요. 커말 능력,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을, 우리 자격증을 우리가 치는 것도 괜찮다. 이것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도 심지어 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방학 때 한 2달 동안 열심히 해서 1급까지 따주면 좋겠다, 그 말은. 그 다음에요, 이제는 학점도 3.0에서 한 3.2나 3으로 좀 더 높여보자. 이제 대학생활도 조금 적용을 했으니까
이제 출석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학점은 이 정도로 높여보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은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자기 개발하는 이 도서들을 적어도 한 2권은 읽고 독후감도 한번 써보자. 대표적인 자기개발서 중에 추천하자면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그 좋은 습관들, 그런 좋은 습관들을 아주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책 한 10분만 읽는 거라든지 작은 거죠, 그죠? 근데 하루에 책 10분만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책 한 권씩은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씩 읽을 수 있어요. 그게 쌓이면은요, 엄청납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책을 20권 이상 읽고 가는 졸업하는 학생은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웬만한 학생. 근데 하루에 10분씩 읽으면은요, 여러분 졸업할 적에 한 5, 60권은 읽을 수 있습니다. 5, 60권.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2학년이 있는데요. 2학년은 여기 보니까네 이제 진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때 내가 진로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자.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대학원으로 갈 건가? 아니면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가볼 건가? 또는 여기 공사라든지 공기업으로 갈 건가? 또는 중소기업으로 나는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기업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은 국가 연구소를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로 목표를 어렴풋하게 교수님과 상의하면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자격증을 한 개 더 따자. 국가 자격증 그렇게 따기 쉽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한 2달 정도만 열심히 하면은요,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화학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물 처리 기사 자격증 이런 걸 딸 수 있습니다. 꽤 합격률도 높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학점은요, 이제 한 3.5 정도. 그 다음에요, 영어는 이제 토익은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해가지고 450점 정도 안 맞아보자. 450점. 이 정도만 받아도 2학년 1학기 때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연구나 진로 동아리, 취업 동아리 이런 걸 동아리 활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1학년 때부터 하셔도 되는데요. 기초를 좀 잘 다져놓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이나 화학이나 물리 이런 과목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타이트하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가 준비되면 동아리 활동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이제 뭘 하느냐면은 CAD에 대해서, 자, 공학생이면은 이 CAD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설계를 말합니다. 그런 디자인들을 하는 2급 자격증을 한번 따보고요. 이게 따기 쉬워요. 1급은 좀 어려운데 2급은 따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요, 학점은 3.5 정도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토익을 한 500점이라 여기서 50점 정도만 한 학기 올리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에 진로 목표를 뒀기 때문에 여기에 진로 탐색이라든지에 관한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예를 들어 공기업이다 그러면은 전기공사나 전력공사, 뭐 수자원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도서를 한 2권 정도 읽어야 되거든요. 2에서 3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을 마치고요, 보통 군 입대를 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요, 그건 크게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본을 잡아놓고 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학점을 3.5 정도 따놓고 가면은요,
분해 복학해가지고 학점을 더 따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신소재공학이 무언가에 대해서 2학년쯤 되면은 전공 기초 과목들을 거의 다 배워요. 그래서 신소재공학이 뭔가를 거의 다 알고 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1년 반이나 갔다 오는데 가면 다 까먹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한 3, 4개월이 충분한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2년 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충분히 복습한다면은 2, 3개월 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억들을 해보가면서 그 과목들을 3학년 1학기를 이제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1학기에는 이제 전공 심화가 들어갑니다. 이까지가 전공 필수 및 전공 기초였다면은 이제는 3학년 1학기에는 전공 심화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격증으로 보자면 캐드 1급을 따고요. 자, 캐드 1급과 국가공인 자격증 중에서 캐드 1급과 전기기사 자격증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한 3,400만 원 이상의 기업에 무조건 취업이 됩니다. 그걸 2개 가지고 있으면서 토익을 여러 개를 700점 가지고 있는 학생이 부산에 많지가 않아요. 부산대학이 좀 있을 거고 부경대 조금 있고요. 나머지 대학에는 별로 없어요. 물론 토익을 700점 이상 받는 학생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전기기사 자격증과 정말 공대생한테 필요한 캐드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학점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올라가서 3.8을 받게 되고요. 누적 학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토익은 이제 또 50점을 한번 올려보자. 550점. 3학년 1학기인데 550점 좀 낮은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학년 1학기인데 600점 가까이 되는 사람은요, 한 5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50명 중에 놀라.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우리 학부만 그런 게 아니고 신라대학교 전체를 보더라도 문과와 이과를 다 합쳐도 3학년 때 600점 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참 아쉬운 거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를 보니까네요, 2학기는 이제 드디어 여기 보니까네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이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전자기학을 3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전력공학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이제 보통 4학년 1학기 때 치거든요. 4학년 1학기 한 4월 달에 시험이 3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공부를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2학기부터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를 해서 필기하고 실기를 다 한목에 패스하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요, 학점은 이제 4.0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격증 한 개 땄고 학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토익을 이제 600점 정도 받고, 이러면은 정말로 이제 거의 8분 응선을 다 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토익이 지금 3학년 2학기인데 600점이고요. 자격증은 벌써 2개에서 3개 있죠. 학점은 지금 4.0이 됐죠. 그러면은 제가 이걸 이름 붙여서 3관왕이라 그러는데요. 이 3개를 동시에 읽는 사람이 우리 신라대학교에서 1%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때까지 한 5년 넘게를 지켜봤는데 이 3개를 가지고 졸업하는 선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저희 방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커말 자격증하고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고요. 토익은 600점이 넘고 학점은 4.2 정도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디 갈 거냐면은 지금 이 공기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공사하고 전력공사 거기에 지금 준비하려고 영어 점수 더 올리고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지금 한 850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4학년 1학기 때가 뭐 하느냐, 여기 보면은 4학년 1학기에는 전기기사 자격증 따야 되고요. 그죠? 당연히. 근데 전기기사 자격증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요, 여러분들 4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못 받아요. 안타깝죠? 한 10명 정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유해물 처리 기사 자격증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시험의 난이도가 달라요.
얘는 한 600시간 공부해야 되고요. 이거는 300시간, 250시간만 공부해도 딸 겁니다. 토말 같은 경우는 200시간만 공부해도 따요. 그러니까 5시간 공부하면은 한 40일 넘게 공부해야 되고, 그죠? 하루에 5시간 하면. 얘는 50일 공부해야 되고, 이거는요, 10시간씩 2달 공부해야 된다, 그죠? 하루에 10시간씩 2달 공부하면은 정기교사에서 딴다. 그 다음에요, 이제, 방학 때 이제, 4학년 1학기 때 방학 때 우리가 대학원을 지나갈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학교 3개 이상을 한번 방문해 본다. 구체적으로. 이것들은 뭐 나중에 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걸 하기에는 1학기 때 어떤 대학원이 어느 분야가 좋은가를 조금 알아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걸 거쳐서 이제 이런 데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업체로 가려고 한다면은 그 진출 분야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4학년 2학기 때는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요. 대학원을 가든지 이걸 가든지 우리가 4학년 2학기 때는 웬만하면은 IPP라는 이러한 일하면서 거기에 가서 인턴이라는 걸 하면서 학습을 병행하는 학점을 15학점까지인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마 월급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을 거예요. 아마. 월급은 100만 원 이상 받는데요. 거기에서 가서 일을 하면서 수직 활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토익 점수를 올려서 한 토익은 한 700점 정도 1년 동안에 100점 정도 올리는 그러한 기간이 되면 되고요.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그러면 이것 비슷하게 해서 성공적인 어떤 생활을 해가지고 간 선배들 꽤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있고요. 한 20-30%의 학생은 되게 성공적으로 취업하거나 진로를 정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느낄 때 한 60% 이상이 그런 어떤 성공적인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상적인 건 90% 이상이겠죠, 그죠? 근데 어떤 이런 구체적이고 이런 비전을 주는데 학생들이 잘 안 해요. 그거는 제가 볼 적에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하면 좋고 못하면 그냥 좀 하기 어려우면 또 안 했다가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낮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근데 그게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선배들을 좋은데 취업도 시켜봤고요. 잘 이끌어 가봤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내려놓고, 얼마나 잘 따라오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시키려면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써놨다가 지웠는데, 잘 보십시다. 한번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F는 MA라는 이 식을 많은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이때 이 A라는 것은 가속도인데 A를 중심으로 다시 써보면요, M분의 F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F는 힘이고요, M은 질량입니다. 그죠? A는요, 가속도예요. 자, 이렇다고 벌칙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발전하는 이 가속도는요, 질량, 즉 몸무게 아니면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게으름이 크면 클수록 떨어지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힘을 기울이는 만큼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드맵을 그냥 아무 때나 그린 게 아니고요, 이것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드맵이라는 것, 저 과정 길인데요. 그 길 위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었다가 여기에 있었다가.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 관계없는 이 자리에 가서 놀다가 올라가고 이 자리에 그냥 있다가 학년만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자꾸 늘어나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만 자꾸 키워갖고 이걸 투자를 많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A라는 것이 작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잘 보십시다.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1학년 1학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이게 시간이라고 볼 적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실력이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1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